네, 이번 시간은요, 공채가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윤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취업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 7급 공무원 경쟁률이 무려 28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런 형상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기업 공기업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네.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뭐 서류 전형 시작해가지고 인적성 검사 봐야죠. 그리고 면접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상반기가 그냥 훅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뭐 결국 뭐 하반기 공채를 다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올해 2월달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는 뭐 취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해도 그때쯤 되면 좀 여의치 않은 실정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공채 지친 취준생들이 도전을 해볼 만한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디입니까? 예.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두 네. 분께서는 그 강소기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많이 들어보기는 하는데 뭐 정확히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강소기업은 이제 중견 기업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별로 보면은 히든 챔피언 또는 히든 스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개 그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복리후생이라든가 급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수준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 국내 또는 그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환경 뭐 또는 뭐 첨단 신소재라든지 뭐 우주공학이라든지 어떤 성장 가능성 있는 첨단 산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종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강소기업. 네. 굉장히 좀 뭐 믿음직스러운 느낌인데 작은 건이라는 느낌이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강소기업 그렇다면 뭐 상대적으로 그 채용 전형이 수월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비하면 확실히 그런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 대개는 인적성 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 전형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공채 이제 지치신 분들, 취준생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취업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소개드리는 기업 또한 그 강소기업에 속하고 주식회사 썬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강소기업 썬텍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대기업에 비하면 물론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 사이드 미러형 히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고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자동차 그 사이드 미러에도 그 히터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성의가 끼지 않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없어가지고 수입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주식회사 썬텍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세계 제일의 미러 히터 공급자로 성장하게 됐답니다. 그렇군요. 세계를 무대로 점유율이 60%를 넘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썬텍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회사는 1993년 대일전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연간 8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기술 집합형 어떤 강소기업으로 지금 성장했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울의 본사 이외에 천안에 공장이 있고요. 중국,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썬텍 기업은 그리고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첨단 의료기기 산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인원 규모로 치면은 60명 정도지만 본사 인원이 해외 법인은 이제 벌개를 해가지고 그 천안 공장 인원까지 합하면 300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중소기업 정도고 또 어느 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도 참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썬텍 같은 경우는요. 세계 1등 기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겠다라는 게 이제 기업 이념인데 또 그래서 최상의 신뢰성과 품질 경영 그리고 독특하게도 환경 문제에 좀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기술 집약형 그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이제 환경 목표로 특별히 지정해서 환경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무까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TV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막 눈을 동그랗게 뜨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택의 채용 전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채용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국내를 막론하고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부와 마찬가지로 그 영업부에 대한 그런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해외 영업과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류 접수는 지난 11일 날 이미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서류 마감은 5월 11일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서류 전형 후에 1, 2차 면접 전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게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 일정이 마감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요. 그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때 채용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감일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지원을 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5월 11일이 마감이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시로 지원자를 뽑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해외 영업과 또 영업관리 지원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네,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대졸 그리고 토익 800점 이상자인데요.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8월 달 졸업 예정자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인사 담당자 말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스펙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 직접 사람을 보고 뽑겠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의 통과 여부는 역시 자기소개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네, 요즘 특히 이런 알짜배기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텐데 네. 실제 사람을 보고 뽑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될까요? 네, 자유 형식으로 이번에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중견기업 같은 이상이면은 대개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한 6개 이상까지 이제 항목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썬택의 입사 지원 같은 경우는 각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대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자유 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네, 저는 그냥 애초에 그냥 양식을 정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요. 자유 양식이 더 어렵거든요. 자유 양식을 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자기소개서 항목을 정해주니까 오히려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뭔가 창의성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판별하게 어떤 변별력을 좀 보겠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 구직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다기보다는 인사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궁금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풀어쓰듯이 해서 쓰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네. 어쨌든 자유 형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자유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하고 기업이 생각하는 자유가 다를 텐데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자유 형식으로 쓰라고 그러면은 일단 취준생 같은 경우는 먼저 성장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마지막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소기업일수록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 형식으로 항상 쓰실 때 지원 동기라 하고 지원 동기는 가장 위에다가 쓰는 게 좀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를 이제 배치를 하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좀 쓰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무 능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하고 틀려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 실패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인사 실패라는 거는 채용을 했더니 현장에 적응을 잘 못하고 조기 퇴사한다든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인사 실패의 어떤 한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그러니까 항상 구직자를 볼 때 이분이 인사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분이냐 낮은 분이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보통 보면 방송에서도 괜찮은 친구가 조금 작은 소규모 방송에 가게 되면 잘하면 또 더 큰 기업으로 그쵸. 가버리고 또 이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좀 그 강소기업들 작은 업체에서는 이렇게 잘 맞는 인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많은 그래서 자기소개서 팁에서도 보면은 네.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예.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그 회사에서 구직 직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뽑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와서 적응 못하고 조기 퇴사한다든가 뭐 그런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어드니까 예,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영업관리로 지원을 하는데 영업관리를 지원하면서 나는 뭐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운영 능력이라든가 행정 능력, 조직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된다면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분은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조기 퇴사하거나 뭐 이직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영업 부분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회사에 대한 미사여구는 가급적 좀 삼가하되 그래도 네. 그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 예. 부분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 관리 해외 영업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직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강점이라든 경쟁력 위주로 쓰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내용 그리고 경쟁력을 어필해야 된다.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입사 후 포부도 저도 이제 많이 읽어보면은 주로 이제 그 한 줄로 요약해서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그 입사 후 포부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사업 분야라든가 그 담당 업무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희망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업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던 선택 기업 이념인 환경 경영을 생각하시면서 쓰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법 알아봤고 또 다음으로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면접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 다수 대 그리고 면접관 다수 대 다수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계속 근속할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신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태도로 보여줘야겠죠. 그렇군요. 이게 회사에서 뭐 오래오래 좀 뼈를 묻고 일할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점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런데 영업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소위 말하는 영업 기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중소기업일수록 또 강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영업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네네. 지금 뽑는 거는 이제 영업 관리하고 해외 영업이지만 그 다른 직무도 이제 영업 기질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업 기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사교성 좋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영업 기질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영업도 잘하겠지만 다른 직무를 시켜도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예로 보면은 신입사원 때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조마조마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예. 근데 영업 기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움직이죠. 예, 무슨 일이든지 내가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할 거 없으면 청소라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영업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이 이제 그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제 선택이라는 기업을 모르셨던 그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이런 기업들, 알짜배기 기업들의 정보는 저희가 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고용노동부 포털 사이트 있죠. 그 채용 정보 사이트 뭐 워크넷이라든가 그런 데는 강소기업라는 따로 섹션이 돼 있고요. 평가가 좀 돼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도 되어 있겠지만.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강소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점유율 그리고 무슨 뭐 복리 후생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아니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 네. 각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은 취업 챔피언이라 히든 챔피언이라든지 아니면 히든 스타 이런 섹션이 따로 있어가지고 연봉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로 특별 섹션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채수사대 오늘은 강소기업이었죠. 선택 채용 소식을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